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391쪽. 391쪽 하기 전에 390페이지 중간에 박스 있죠? 별 하나 딱 붙여요. 더 알아보기. 중간에 박스. 자, 1번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죠? 보관했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도 공제를 해줍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뭐다? 금융거래 계좌이체 등을 한 증명서류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속일 수가 없죠. 납부용수증이 없더라도 필요경비로 어떻게 한다? 공제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증명서류 있어야 돼요. 없더라도 금융거래 하라 이거지. 자, 왼쪽 X. 자, 꼭대기. 틀린 거는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왜 틀렸나요? 벌써 틀렸죠? 상대방과 관계없이. 상대방은 누구랑만 해야 돼? 금융기관. 금융기관 앞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전액. 벌써 틀렸죠?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틀렸잖아요. 상대방은 금융기관. 그래서 금융기관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고요. 관계없이 전액 틀린 거예요. 금융기관에 팔았다 가정하고. 자, 그 다음 밑에 X. 자, 왜 틀렸어요 이거? 쭉 번다. 자, 수치 보관하지 않고. 근데 뭐를 갖고 있어? 금융거래 증명서로 확인되면 공제해주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땡, 없다. 확인돼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틀렸죠? 확인되는 경우만. 않는 경우는 공제 안 해줘요. 이거 얘가 뭔 뜻일까요? 얘가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뭐냐면은 얘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죠. 확장 비용이 5천만 원이야. 그럼 5천만 원 영수증 수치 보관에다 제출해야죠. 근데 5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입주자는 영수증 끊어달라 그러죠. 세금계산서. 근데 못 끊어주겠대. 왜? 5천만 원에 10% 500만 원 부담하래. 부가가치세. 갑자기 500만 원 더 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500만 원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죠. 그럼 이제 500만 원을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이체를 하라. 알아들었나요? 계좌이체를 하면 5천만 원 비용으로 빼줘요. 계좌이체 영수증을 챙겨라 이거죠. 계좌이체로. 그래서 계좌이체 사실이 확인되면 확장비용 5천만 원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10%를 다 띄어먹어 버리잖아.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1번 한번 풀어보고요.
자, 포인트가 뭐다?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제 못 받는 거. 딱 읽는 순간 답이 몇 번? 1번. 대출금 이자 공제 못 받아요. 이거는 안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은 매각 차손 공제 받죠? 자, 그 다음 3번 이용 편의 방 확장. 아파트 값이 가치가 증가됐죠? 이게 자본적 지출에 공제 받아요. 그 다음 신고서 작성 비용 중개수수료다 공제 받습니다. 자, 어렵게 나왔을 때 2번. 자, 2번으로 들어가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당초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의 포인트가 뭐다? 지연, 추가이자. 지연, 추가이자는 공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제 못 받는 거. 지연, 추가이자. 읽는 순간 1번이네 답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죠? 자, 그럼 2번은 뭐다? 자본적 지출액. 실제로 주체란 가액에 의하므로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틀렸죠? 입증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금융거래. 금융거래 증명서로 입증해야 돼요. 그냥 입증은 애매모호하잖아요. 뭘로 입증해야 된다? 금융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금융거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고. 자, 그 다음 3번 감가상각비. 이것도 비용으로 공제를 합니다. 감가상각비 원리가 똑같아요. 자, 여기 보자고요. 건물이 10억짜리야. 건물이 10억짜리. 취득가액이 10억이라고요. 이거를 감가상각을 해놨어.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야. 원래 취득가액이 얼마? 10억. 8조 이거 15억에 8억. 그럼 취득가액이 원래 얼마짜리라고요? 10억.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죠? 2천만 원? 그럼 감가상각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야? 현재 가치는 2억이라 그래. 계산 복잡하니까. 알아들었어요. 너무 어려워 세법이. 2억.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다? 현재 가치는 8억이잖아. 8억이죠? 그러나 양도세는 팔아먹을 때 15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더하는 거야. 더해서 얼마를 빼준다? 10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8억에 더하는 거예요. 8억에 더해서 원래 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빼서 8억을 적어주면 양도세 폭탄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이게 현재 가치죠? 더해서 항상 얼마가 된다? 10억.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비용 처리하죠? 근데 이거를 역시 뭐다? 타소득. 원리는 똑같아.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8천만 원.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았다고요? 그럼 공제받은 거는 항상 제외. 제외해서 2억이 아니라 얼마만 공제받아? 1억 2천만 원. 그래서 1억 2천만 원은 더하죠?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돼? 10억이 아니라 9억 2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감가상각비. 어디에서 공제받았다? 어디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때 취득가액을 실거래하는 경우에만. 이것도 틀린 거야. 매감 환기 기준시가 빼고는 다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틀렸죠? 매감 다 적용해요. 감정가액, 환산가액. 중요한 거는 기준시가만 적용을 안 합니다. 정부 결정이니까.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죠? 근데 저는 이거 다른 거를 설명한 거예요. 이번에 이게 출제돼요.
이거 똑같아. 이거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되죠? 더하잖아요.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항상 뭐다? 제외한다.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된다? 9억 2천만 원. 알아들었죠? 그 어떻게 출제돼? 이 8천만 원은 뭐다? 원래 취득가액이 10억이죠. 10억에서 뺀다. 10억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은 8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그냥 뺀다.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똑같은 거 또 나왔네. 매각차손. 아까 했잖아요. OX로. 관계없이 전액. 틀렸죠? 관계없이 전액하면 무조건 틀려. 자, 5번은 당연한 얘기고. 그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 그래서 이번 시험에 출제되는 게 뭐다? 여보세요. 이거. 타소득에서 먼저 공제받은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포함시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항상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중공제 받지 말라 이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 3, 9, 2. 자, 이제부터는 용어 정리. 꼭대기. 자,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 확인 안 되면 뒤에 뭐가 나와? 추계. 자, 순서 알아야 돼. 순서 까만 거.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나왔죠? 매감 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감 환기 어느 하나라도 쓰면 반드시 뒤에는 뭐를 해줘야 된다? 계산 공제를 해줘야 돼요. 매감 환기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용했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어떻게 한다? 계산 공제. 됐나요? 자, 계산 공제. 식이 뭐가 된다? 취공. A, B, C 나왔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나왔죠? 니은. 순서는 아까 했고, 그럼 부동산만 A만 알면 되잖아요. A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부동산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만 해줘요.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사용권리죠? 7%. 나머지는 다 1%야. 전체가. 그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계산공제율. 부동산은 3%. 토지건물 3%죠? 사용권리는 왜 7%야? 사용권리는 대부분 신고 안 해요. 이용권리는 이런 거. 신고를 하라 이거지. 그러면 부동산보다 많이 해주겠다. 7%. 그리고 나머지는 다 1%. 토지건물은 몇 프로라고요? 3%. 주택도 3%. 이용권리는 7%. 나머지는 다 1%예요. 부동산만 알면 돼. 숫자 배열 어떻게 돼 이거? 숫자 배열. 337박수를 혼자 치네. 혼자 쳐. 누구 옆에서? 걔 옆에서. 계산공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337박수를 혼자 친다. 걔 옆에서. 외로우니까. 이거 걔가 뭐다? 계산공제율. 걔 한 마리 옆에서 쳐야 돼요. 337박수 혼자 치네. 그러니까 33이 뭐냐? 3%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100분의 3 하나만 있는데 하나 더 붙이라고요. 오늘부터 잘 때는 뭐다? 337박수를 한번 딱 치고 자. 그 옆에서 왜 그래? 깊은 뜻이 있다고. 깊은 뜻이 있어. 자, 그 다음은 4번은 이제 고급 강의로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고급 강의야. 넘어가죠. 자, 394쪽. 자, 한 장짜리 한번 꺼내봐요. 지금까지 배운 거 이론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고요. 한 장짜리. 자, 이거 한 장짜리. 이거. 자, 양도세 파트 1페이지 오른쪽. 1페이지 오른쪽 나와 있죠? 오른쪽. 자, 세 번째 칸.
과세표준.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일단 양도세는 뭐다? 분류과세. 빨리 찾아요. 양도세는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찾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지금 사업성이 없는 거. 그리고 과로는 뭐다? 이거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때는 더하기 빼기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양도세도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때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어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질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확인이 안 됐죠? 추계결정. 그럼 취득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한기.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 그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등기부에 기록을 하죠. 그 금액을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양도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신고 안 하면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기재됐죠? 이거를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때는 신고가액으로 하고, 그 다음 나왔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과 짜고 양도세를 줄였죠?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구한다? 시가. 그래서 시가 초과액은 공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고 인정할 때만 법에서 인정이라고 적어. 원래 고급 강의인데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인정할 때는 언제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뭐다? 시가에 5% 이상 차이 날 때는 이 거래를 어떻게 한다? 인정을 안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준다는 거야? 시가로. 숫자야, 숫자. 이거 숫자가 어떻게 돼? 딱 숫자가 오빠 3억 줄거 이거잖아. 5%. 오빠 3억 줄게. 부당한 거래, 부당한 거래. 오빠 3억 줄게. 부당한 거래는 시가로 구합니다. 오빠 3억.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죄송합니다. 자, 괜찮아요, 괜찮아. 자, 오른쪽 이제 공식. 오른쪽 나왔잖아. 공식 나와 있죠? 식. 양도가액에서 빼는 게 뭐다? 필요경비. 그럼 여기서 뭐를 빼야 돼? 장특공제. 그러면 기본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온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1번부터는 필요경비의 포함 여부예요. 자, 1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 이게 뭐다? 이자. 할부이자는 포함해요. 할부이자를 사업자는 고급스럽게. 나왔다 2번. 부당자가 들어갔죠? 시가 초과액은 제외. 공제 못 받아요. 부당자가 들어갈 때. 그 다음 3번. 약정된 이자. 이게 할부이자죠? 할부이자 공제받고, 소송비용, 화해비용 공제받고. 근데 이런 애들을 4번 별 하나 딱 붙여. 사업소득, 타소득이죠?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제외. 그래서 타소득에서 공제받은 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 사업소득 항상 제외한 나머지를 공제받고, 그리고 취득세는 공제받지만 상속세 이런 건 공제 못 받아요. 상속세 이런 거. 자, 나머지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잡았네요. 잡았죠? 이렇게 해서 그 옆에를 쫙 이렇게 봐주셔야 돼.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해봤잖아요. 자, 그 다음 기본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칠판주먹 1단계에서 뭐가 나왔다? 양도 차익이 나왔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제를 해줘야죠.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에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이 나오죠? 양도소득금액. 그리고 소득에서 빼는 게 뭐예요? 양도소득 뭐라고요? 기본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게 뭐다? 그래서 세율은 항상 어디에다만 곱한다? 과세표준. 세율을 여기에다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세율은 과세표준.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이 과정을 신고납부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뭐다? 장기와 기본공제.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비교. 이해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물어보는지. 벌써 식이 다르죠? 어디서 공제한다? 이해는 차익. 기본공제는 어디서 공제한다? 소득이 있어야 공제하죠.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들어갑니다. 까만 거 식 나왔네. 식. 자, 장기는 어디서 차감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거예요. 의. 장특공제는 왜 하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다. 양도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물가 상승분을 차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동결방지가 있다고요. 결국 두 번째 줄 세부담을 경감, 양도세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줘야 파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 뭐 동결방지 좋은 얘기 다 들어갔어요. 그럼 장특공제는 결론은 뭐다?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야. 깎아줘야 파니까. 그럼 무조건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요. 적용 대상. 장기 보유. 뭐를 보유할 때만 딱 세 가지. 토건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토지 건물로서 등기돼야 되죠. 그리고 및 조합원 입주권 세 가지만. 토건조만 해줘. 과로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과로 뭐예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 원조합원만 해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면 승계죠? 승계는 투기꾼으로 봐. 알아들었나요? 여러분들 투기꾼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 되고 뭐 다 되고 싶어요. 그죠? 뭐 쌈짓돈이 있어야 뭐를 하지. 1000만 원도 없는 거야 돈이. 쌈짓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시골 가서 500만 원짜리 땅이라도 사지. 그럼 3개월 만에 팔면 30만 원 벌고 이러면서 늘려가는 거예요. 쌈짓돈 500만 원도 없어. 500만 원 카드빚만 있어.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집 사람도 빚만 있잖아 지금. 오늘도 출근했어 또. 오늘은 또 일찍 출근하더라고 9시에. 집 근처니까 8시 반에 출근했어요. 오늘 막 옷을 입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오늘 출근한대. 내일은 뭐예요? 또 출근한대. 일에 미쳤어요. 거기 가면 힐링이 된대. 사람 많이 보니까. 그리고 돈을 원없이 쓰잖아. 그러니까 사람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다 가지가지죠. 자기가 좋은 일은 나쁜 일만 아니면 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과로 조심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적용 배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것만 해줘요. 국외 거 자관 양도세 문제에서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
다른 나라 거는 물가 상승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국내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딱 별 하나 미등기 안 해주고 투기꾼은 안 해줘. 미등기. 자, 그 다음 3번. 자, 칠판 봐요. 그럼 여기서 보유는 몇 년 이상을 얘기한다.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요건이 3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 미만은 안 해주겠죠? 이상. 3년 장기. 알아들었나요? 3년 숫자 알고 있죠, 이거?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장기. 점 하나 찍으면 장가잖아. 장가는 몇 년 이상 가는 게 엔돌핀이 돌아. 3년에 한 번. 사랑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잖아요. 그죠? 3년이면 끝난 거야. 정부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서도 배우자 보고 싶어? 아니잖아. 안 보고 싶다. 그 사람이 똑같아요. 그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3년 미만은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4번 별 하나. 요거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투기꾼이요. 조정 대상 지역의 2개. 둘 다 조정 지역에 있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2주택은 배제합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 자, 그 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5번. 자, 다 같이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포인트는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1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중요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분양권은 포함 안 해요.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집이었으므로 주택수에만 포함한다. 그럼 주택이 몇 개야? 2개. 그럼 뭐 팔 때는 장택공제를 안 해준다? 해당 주택에 미칠고. 조합원 입주권은 해주는 거예요. 뭐를 안 해준다? 해당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은 3년 보유하면 해줍니다. 해당 주택을 안 해주는 거지 조합원 입주권은 적용합니다. 주택 수 따질 때만 포함합니다. 자, 6번. 이번에는 역시 똑같다. 3주택. 안 해주죠? 그리고 7번도 원리는 똑같아. 1세대가 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 밑줄 긋고. 합이 몇이야? 셋. 그럼 몇 주택? 3주택. 뭐 팔 때 안 해준다? 해당 주택. 주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장특공제를.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뭐에만 포함한다? 주택 수에만. 그래서 이 집은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을 안 해준다. 틀려요. 해당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살짝 고치면 방황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적용되는 거는 이번은 뭐다? 국내 거를 해줘. 등기된 거를 해줘.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뭐만 해준다? 토건조. 나머지는 안 해줘요. 장특공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전매하면 장특공제 해줘 안 해줘? 분양권 전매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죠? 분양권 전매는 장특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뭐만? 토, 건, 조만. 나머지는 안 해준다. 어떤 분이 분양권 전매하잖아요. 장특공제 해줘야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요?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조정대상 지역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역 어디야? 고양시 있잖아. 고양시.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금곡리, 목리 뭐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조정대상 지역은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알아들었나요?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만. 이것만 알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이러고 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살아요? 강릉 산다고 제가 알았어. 자, 기출. X. 틀린 거는 잡아가야 돼. X. 자, 1주택, 고가주택. 주택이니까 해주잖아. 근데 필수는 뭐다?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를 해줘야 돼. 2년 6개월. 6개월 부족하죠? 이거 안 해주지.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됐어요? 자, 1번 밑에도 봐요. 비사업용 토지도 해줘요. 비사업용 토지도 해준다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이외 2주택 해줘요. 외차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주택자도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 외. 그러니까 조정대상 안에 있는 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번에 출제되는 거 공제액. 식. 장특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액. 어디에다 곱한다고요? 양도 차익. 가액하면 안 돼요. 절대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공제율이 나왔다.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꼭대기 밑을 긋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밑을 긋고 양도차익. 양도차익. 그리고 마지막 줄 어쩌고 저쩌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다. 됐어요? 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누잖아. 자,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위에 적을 때가 있죠? 공제 방법을 적어야지. 그 박스 위에 하얀데 공제는 계속해져요.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팔 때마다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줘. 이 박스를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각각. 절대 소득별 하면 안 돼요. 그럼 자산별은 1번과 2번으로 나눠. 이렇게 나누죠? 나눴잖아요. 일반적인 토지건물. 오른쪽은 딱 하나. 1세대 1주택인데 무슨 주택? 고가주택만 알면 돼. 9억 넘어가는 거. 나머지는 다 왼쪽이에요. 나머지는 다 왼쪽. 오른쪽은 하나. 1주택인데 대표적인 주자가 뭐다?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그럼 여기 보세요.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해줘? 8%씩. 엄청 많이 해주죠. 그죠? 8%씩 해줘. 왼쪽은 1년에 서민들은 2%씩. 완전 서민은 밥풀떼기야. 강남 민간들은 1년에 8%씩 해줘. 이게 잘못됐잖아, 법이. 아예 이런 거 해주질 말아야 돼. 9억이 넘어가는 건.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는 놔두고 엄한 주택, 다주택자를 잡아가지고, 그치? 아, 다주택자는 원래 세금 많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주택 경기가 죽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1시 반에 왔어요. 막차 타고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머리가 이상하게 길어. 여자야, 우리 집사람도 아니고. 여자분이 운전하는 거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잠깐 얘기 나눴는데 요즘 어때 물어봤어. 택시기사가 정보원이잖아. 다 죽는 신용이 다 죽는다고 그래요. 중소업자들이. 80%가 어려워서 못 살겠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경제가. 그거 정확한 얘기예요. 80%가 힘들대. 경제 지금 거의 다 망가지고 있다는 거야.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사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개정이 돼서 최대 몇 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강화시켰어. 15년 이상까지 있어.
3년부터 이렇게 길잖아. 자, 그럼 첫 번째 칸만 하면 되잖아요. 3년 이상 4년 미만은 몇 프로? 2%니까 6%. 오른쪽을 물어보면 8단, 8, 3, 24. 2단과 8단만 알면 돼요. 근데 이쪽은 3년에서 최대 몇 년 이상,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몇 프로까지 해준다? 80. 여기는 한도가 몇 프로? 30. 여기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15년 강화시켰어요. 그냥 결국 율은 2단, 8단만 알면 돼요. 그럼 왼쪽은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9년 이상 10년 미만. 몇 프로? 2구는 18. 오른쪽은 8단. 8, 9, 72 이렇게. 설마 9구단은 헷갈리면 9구단 헷갈리면 안 돼요. 애들 교육시킬 때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딱 9구단 연습시켜보면 알잖아. 예? 8, 9, 70이잖아. 어렸을 때 얘기잖아. 8, 9, 72. 9, 8 하면 72 빨리 나오면 이게 돼. 우리 막내는 한참 생각했다. 위에서부터. 다 그 늦은 거야. 빨리 부모가 판단해야 돼 이거를. 8, 9, 72 얼른 대답해. 9, 8.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이제. 빨리 판단해서 자기 자식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막내 딱 표시가 나잖아. 공부 안 하잖아. 그냥 하루에 2시간 공부하고 12시간 놀고. 자, 그 다음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됐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 곱한다? 양도 차익에다 곱하는 거예요. 2단 8단.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각각은 2%와 8%로 나누어서, 각각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제하는 거예요. 계속해줘. 요건이 충족되면. 안 해주면 안 파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 나와 있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자, 그 다음 2번 2월과세. 2월과세는 징여자 기준이죠?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징여한 배우자. 세 글자로 적어. 징여자. 징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시작한다고요. 2월과세는 항상 징여자 기준이다. 징여한 징여자를 얘기해요. 징여받아 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올라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박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박스 문제. 자, 1번은 미등기죠? 70%. 적용하지 아니한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상가 적용하시죠? 자, 그 다음 3번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적용하는데 필수는 뭐다? 3년 이상. 2년 6월 안 해줘요. 답이 몇 번? 3번.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어디에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자, 드디어 나왔다. 5번. 상가. 몇 년 보유했어? 12년. 범위를 물어보잖아. 이거는 이상 이하가 미만이 안 들어갔죠? 12년은 범위야. 그러면 12년은 이상에 들어가는 거죠? 몇 단? 2단. 2%. 고가주택이 하는 거는 2%. 그럼 몇 프로 공제받아? 24%. 알아들었나요? 2%만 알면 되잖아요. 12년은 어디에 들어가? 12년 이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2단만 곱하면 된다. 자, 칠판 봐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실질 소득이 나오죠? 소득이 나오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뺀다? 기본공제. 자, 칠판 봐요. 기본공제는
뭐 해줘? 다 해줘. 왜 다 해줘? 왜 다 해주냐고. 이런 답할 때 기본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 기본 공제니까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 안 따져. 이쪽은 3년 이상, 이쪽은 뭐만 해줘? 토, 건, 조. 벌써 달라요. 그리고 딱 하나 뭐는 안 해줘? 미등기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이쪽과 이쪽의 공통사항은 미등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그다음 미등기는 뭐다? 둘 다 안 해준다. 둘 다 안 해줘요. 자, 그 다음 공제 방법은 어떻게 한다? 기본은 소득에서 빼는 거지? 공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각각이죠? 각각. 여기는 그냥 공제야. 2% 8%로. 근데 여기는 기본 공제니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 연 얼마? 250만 원. 순서대로 100년을 보유하더라도 250. 뒤에 거는 안 해줘. 잘 들어. 뭘로? 소득별로. 소득 차별로 하면 틀려요. 소득별로. 자자에 이번 시험에 속으면 안 돼요. 소득별로. 소득 차별로.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소득별은 몇 가지예요? 우리 배웠잖아.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여기서 250, 여기서 250, 여기서 250. 그럼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별로 각각. 1호 소득에서 250. 1호 소득은 어디까지예요? 기타 자산. 그럼 주식, 파생상품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가요.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기본공제. 자,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까만 거.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 의. 자, 의는 뭐다? 종합소득에서 인적공제, 형평성.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도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이런 거 봤죠? 그렇잖아.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도 기본공제 성격이 있다. 그 다음 밑에 파란 거 모두 다 해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낼 때도 자녀공제 봤죠? 그런 원리가 있다. 넘어가죠. 자, 공제액. 이게 중요하다. 뭘로? 소득별로. 자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득별로. 어디에서? 소득 금액에서 각각인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250. 그래서 박스가 나왔다. 1호, 2호, 3호. 자, 1호 소득은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기타 자산까지.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주식 2호, 파생상품 3호. 이렇게 공제하는 거야. 자, 옆에 X 한번 풀어봐요. 자, 왜 틀렸어요? 꼭대기. 기본 공제니까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 양도 자산별로 틀렸죠?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미등기는 제외. 당연하죠? 됐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에 1번. 여러 차례 양도했죠? 동일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했는데 옆에 뭐가 붙어?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이 있어. 세금 안 내는 게 감면이죠. 그죠? 깎아주는 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아. 여기 보세요. 그럼 법에 의해서 감면받는 소득이 있고 또는 일반 소득이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있다고요. 세금을 감면하는 소득과 일반 소득이 섞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팔면은 감면해줘. 또 그리고 임대사업을 종료하고, 알아들었나요? 종료하고 팔아먹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줘. 그러니까 감면소득이 있는 거와 일반 소득이 섞여 있죠? 그러면 순서를 따져. 순서는 이해를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먼저 250. 그럼 또 일반 소득 있죠? 이거는 안 해주고 순서대로. 그럼 감면소득은 어차피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공제하라 그 뜻입니다. 왜? 여기 봐. 감면소득을 먼저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다? 감면은 세금이 없는 거죠? 나중에 공제하라. 이해를 먼저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그래서 나와 있죠?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면소득 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 외이소득 먼저 공제. 그 여기죠? 그리고 감면소득 외의 양도소득 금액 중에는 쭉 가다가 뭐다? 순서대로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이걸 순서대로. 여기 보세요. 감면소득 일반 소득을 뭐라고 표시했어? 왜? 얘를 먼저 공제하라 순서대로 그 뜻이라고요. 자, 옆에 5 이렇게 출제됐었잖아. 기출 체크. 옆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읽어봐요. 먼저 나왔잖아. 먼저 and 순서대로. 감면소득은 없다.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먼저 공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동일연도에 잘 봐요. 여러 개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고 주식을 팔고 건물을 팔고 여러 개 팔았어. 주택을 팔고 그 다음 분양권을 팔고 그 다음 뭐 주식을 팔았다.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요건 충족. 자,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자, 토지 팔았어. 자, 장기 해줘 안 해줘? 해줘. 요건이 충족되고. 자, 그 다음 주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건 좀만 해줘? 안 해줘? 건물 해줘. 계속 해줘. 물가상승. 주택 해줘. 분양권 안 해줘. 토건 조만 해줘. 그 다음 주식 안 해줘. 토건 조만 해준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자, 다음 기본공제. 토지 해줘. 이럴 때 250 받았다 가정하죠? 주식 해줘 안 해줘? 해주지. 해줘. 소득별로. 소득별로 해줘. 건물 안 해줘. 1호 자산이잖아. 여기서 250 받으면 뒤에 거 안 해줘요. 그 다음 주택 안 해줘. 여기서 받았으니까 연 250. 그 다음 분양권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분양권은 1호잖아. 여기서 1호에서 250 받았으니까 안 해주는 거야. 주식 안 해줘.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500만 원만 해줍니다. 파생상품은 없으니까. 먼저 공제받은 거는 뒤에서 안 해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뒤에 건 안 해줘요. 괜히 이거를 했네. OX 해놓고 집에 가서 뭔가 방황해요 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자, 결론. 오른쪽 시커먼스. 별 딱 붙여. 지금까지 강의한 거 결론. 장기와 기본공제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자, 장기. 물적공제입니다.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물적. 기본공제는 뭐다? 기초공제 성격으로서 인적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자산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공제하죠. 자, 공제 대상은 토건조. 오른쪽은 모든 거 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 보유기간 3년. 오른쪽은 불문.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둘 다 안 해줘. 그 다음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차등 어떻게 이거 2% 8%로 나누어서 다르게 차등 적용해요. 차등. 그러나 오른쪽은 250 동일하게 적용하죠. 관계없이 동일. 차등 적용 찾았어요? 자, 그 다음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계속해주죠. 자산별로 각각 공제. 그러나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공제해야 돼. 옆에 적어 순서대로. 장기는 계속해줘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250화돼. 계속이 아니라 순서대로. 앞에 거 해주면 뒤에 거 안 해줘요.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죠? 안 해줘. 오른쪽은 해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비거주자. 비거주자도 둘 다 해줘. 일단은 둘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안 따져요. 구체적인 거는 고급으로 들어가. 좌우간 거주자 비거주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는 둘 다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 다음 공동소유재산. 우리가 세금은 개인별로 계산하죠. 물건별로 각자 공제를 해줘. 그래서 물건별로 공제를 하고 기본공제도 뭐다? 소유자 각자 공제가 받아. 그럼 부부간에 공동소유할 때는 뭐다? 공동소유할 때는 연 250을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특공제는 뭐다? 따로따로 하나 각자 하나 똑같아. 그냥 물건별로 공제하고. 그럼 우리가 공동소유할 때는 양도세가 줄어들죠? 뭐 땀시? 기본공제 땀시. 각자 250 받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세율. 이제 암기로 들어가요. 이제 세율. 뒤지게 복잡해요. 세율. 뒤지게 복잡하다고요. 자, 세율은 어디에 곱한다? 과세 표준에. 자, 밑에 표준 세율 나와 있죠? 딱 보니까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1호 자산이야, 1호 자산. 쭉 이제 넘겨봐요. 자, 넘기면 그 위에 박스가 포인트입니다. 위에 박스. 자, 여기 보자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 가지죠? 여기 잘 봐요. 잘 보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뺏어간다? 70%. 과세 표준이 1억이다. 1억이면 70%는 산출세 얼마 뺏어간다? 7천만 원. 그다음 미등기 70% 뺏어가요. 미등기가 뭐다?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잘 들어요. 그리고 등기되면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중요한 거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1년 미만. 1년 미만은 몇 프로 뺏어간다? 50. 그럼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5천만 원. 자,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미만이죠? 2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 뺏어가요? 40%. 그럼 얼마 나와? 4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 2년 이상. 2년 이상일 때는 세율이 뭘로 바뀌어? 기본세율. 6에서 42. 몇 단계로 돼 있다? 6단계.
7단계죠? 숫자 어떻게 외워? 6, 7, 42. 초과누진세율. 이거를 세법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도세는 기본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6에서 42를 기본세율 나와 있잖아. 초과누진을 얘기하는 거요. 항상 초과누진은 처음은 암기해야 돼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야? 6%. 뛰고 42까지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로 돼 있다. 이게 1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두 번째는 뭐를 따로 나눈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따로 나눠요. 따로. 이렇게. 그럼 역시 주택은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미등기로 팔면 똑같이 몇 프로? 70. 70. 근데 1년 미만일 때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50을 못 써. 40.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나와 있죠? 근데 1년 이상일 때는 기본세율 6에서 몇 프로? 42%. 7단계. 이렇게.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2가지. 나머지 토지, 상가 등은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3가지로 나눈다. 자, 그럼 잘 봐요.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보면 다 맞춰. 항상 시험은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위를 물어봐. 범위를. 잘 봐요. 그래서 상가 토지는 기준이 몇 년이야? 2년. 기준이 2년 채우면 기본세율. 세금이 덜 나와요. 상가 토지는 딱 2년 기준이야. 2년을 못 채우면 44천만 원. 1년도 못 채우면 55천만 원. 그리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준이 몇 년? 1년. 기준이 1년이야. 1년 채우면 기본세율. 1년을 못 채우면 40, 50이 없어요. 자,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이죠? 그럼 2년 채우면 기본세율. 주택은 1년 채우면 이렇게 가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년 채웠어. 또는 주택을 1년 채웠어. 거기 나왔잖아. 자, 과세표준이 얼마? 1억이니까 몇 단계에 들어가요? 딱 단계를 찾아야지. 4단계에 들어가네. 88 초과해서 1억 5천 이하에 들어가죠? 4단계 들어가잖아. 그럼 초과누진은 뭡니까? 4번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거야.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따로따로 4번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1200만 원까지는 6%. 계산하면 얼마 나와? 72만 원이 밑으로 내려온 거야. 누적 더하라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따로따로. 그럼 4단계니까 4번 계산해서 더하라. 근데 88까지는 계산돼 있잖아. 88까지는 얼마가 계산돼서 1590. 이게 1590은 어떻게 계산했어? 3번 계산해서 더해서 내린 거예요. 그럼 1억이니까 얼마만 더 계산하면 돼? 1200만. 그럼 1200은 몇 프로에 들어가? 1200은 몇 프로에 들어가? 35%. 1200은 35%에 들어가죠? 그럼 이거를 계산해. 계산하면 420이 나와. 이걸 곱하면 그럼 더해야지 이제. 더하면 얼마 나와? 2010만 원이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누진세율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상가 토지를 2년 채우면 양도세가 얼마 나와? 2010. 2년을 못 채우면 4천이 나와. 배가 많아져 버려요.
그럼 실무에서는 뭐다? 아슬아슬하면 잔금을 늦게 받아야 돼요. 봐봐. 2년 채우면 2천만 원. 못 채우면 더블로 늘어나 4천만 원. 알아들었어요? 그럼 주택도 봐. 1년 채우면 2천만 원. 1년을 못 채우면 4천만 원으로 세금이 배 이상 늘어나. 이렇게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돼야 나머지는 이제 추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토지상가는 2년 기준. 토지상가는 외우면 2년 채우면 기본세율. 세금이 제일 싸요.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 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기준이 뭐야? 1년. 1년 채우면 기본세율. 못 채우면 50이 없어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40.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나머지 4가지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추가로 들어가요. 잠시 쉬었다.